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오프닝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마을지원팀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송파 마을주간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사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송파 마을주간 포럼은 축하 공연과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김태곤 마을지원팀장, 동남권 NPO 지원센터 위정희 센터장,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수정 센터장의 발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인사 소개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들을 소개드립니다. 좌측부터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김태곤 마을팀장님이십니다. 동남권 NPO 지원센터 위정희 센터장님이십니다.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수정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이분들의 말씀은 축하 공연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축하 공연팀을 소개합니다. 송파구 위례동에서 음악으로 치유하는 나의 마음이라는 사업명으로 이웃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는 음악공예 팀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각자 악기 연주를 통해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오신 분들이 모여 만든 모임인데요. 주변 이웃들과 함께 음악을 통해 즐거운 마을살이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연주하시는 악기 중 칼리바라는 악기는 이번 공모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셨는데 생각보다 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럼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코로나로 지친 마음에 힐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연주는 칼림바와 앙상블로 진행됩니다. 칼림바 연주곡은 You Are My Sunshine, 홀로 아리랑, 앙상블 연주곡은 언더 브리지, 언제나 몇 번이라도, 아름다운 세상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곡인데요. 신나는 곡입니다. 박수를 쳐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잘 쳐주세요. 마지막 곡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음악공예팀께 감사드립니다. 연주해주신 음악공예팀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제 첫 순서로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김태곤 마을지원팀장님께서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소개와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가 약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받아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실력이 출중한 강사는 이런 거 신경 안 쓰지만 네, 실력이 좀 형편이 없고 앞에 이런 공연하고 뒤에 센터장이 발표하라고 해놓고 저 시킨 거 제가 직원들한테 뭘 잘못해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원래 실력이 없으면 디자인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아기자기 귀염 뽀짝하게 준비해봤으니까 한 15분 정도 마을공동체랑 주민자치, 마을자치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긴장을 잘 안 하는데 앉아 계신 분들 몇몇과 이거 녹화해서 유튜브로 올린다고 생각하니 긴장이 좀 되네요. 오늘 진행은 마을공동체, 마을자치센터 이야기, 거기서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송파구 마을공동체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주민자치회는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질의응답은 다 끝나고 한 번에 받겠습니다. 그래야
저의 질의응답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선 첫 번째로 마을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뭘까? 한번 제가 서울시에 가서 베껴왔습니다. 우선 마을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물리적 범위로 누구나 걸어다닐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갖는 공동체의 거점, 그리고 물리적 범주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마을은 지역보다 좁은 공간 규모를 나타낸다라고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오늘 듣고 가면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없죠. 그래서 한 단어로 정리해봤습니다. 결국은 관계망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지역 거점, 관계, 공동체. 그러면 마을 공동체니까 공동체는 또 뭐라고 정의했는지 제가 서울시 가서 베껴왔습니다. 특정한 지역적 공간에 기반하여 지리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활동하는 지역성을 띠는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동체적 유대감과 소속,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동의 유대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한마디로 정리해봤더니 결국은 공동체도 관계망이다 라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마을 공동체는 뭘까요? 관계망. 아까 전에 저희 축하 공연 해줬던 모임 분들도 각자 악기를 조금씩 다루거나 못 다루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활동하시는 관계망을 통해서 축하 공연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시면서 지역성을 띠고 저희 주민 모임으로 성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맨날 쓰는 말인데 결국은 주민들이 생활상의 필요와 욕구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웃들의 협력적 생활 관계망이다라는 말밖에 못하겠어요. 전 이제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이나 마을 공동체 성과가 도대체 뭐냐, 너네 여태까지 지원받아서 뭐 했냐 라고 하면 우리 관계망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보면 지금 제가 2015년부터 일을 했는데 2015년도에 공모사업 10개를 못 채워가지고 막 전화해서 해달라 부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저희 누나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송파에 35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한성백제문화재를 하는지 몰라요.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모를 거고. 근데 지금 마을 공동체는 그렇다고 특정 소수만 아느냐. 오늘 악기 연주하신 분들 정당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 아니시죠?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시거나 일반 주민들이시죠. 이미 이런 일반 주민들이 지역 관계망 속에서 그룹화되고 저희 같은 중간지원조직이나 행정에서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제 도대체 누굴 만나야 되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에서 저분들 만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마을 공동체가 사업을 해왔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공동체 지수로 한번 살펴봤어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잘하는지. OECD 2019년 평균 공동체 지수는 89%라고 합니다. OECD에서 연구한 결과. 근데 우리나라는 78.4%로 가입국 중 꼴등이에요. 한민족을 표현하는 딱 한 글자 단어 뭐라고 배우셨죠? 어렸을 때? 정은 어디 갔나요 우리? 도대체 정은 어디 가고 OECD 꼴등을 했죠 우리가? 근데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OECD 평균값까지는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일반 시내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공동체 지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유지되고 관계망이 유지되고 주민들 간의 소통이 살아있었다면 안 일어났을 끔찍한 사건들이 몇 개 있죠. 대한민국 복지 패러다임을 바꾼 송파구 세모녀 사건도 결국은 관계의 단절, 공동체의 단절에서 온 비극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솔직히 세모녀 사건 두 개를 떼어놓고 보면 계속 있었던 사건이에요. 생활고로 인한 자살과 그리고 고독사. 근데 이 두 개가 서울이라는 한복판 안에 3명이 같이 죽었는데도 집주인이 월세 받으러 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에 행정도 기겁을 했고 언론도 놀랬고 주민들도 놀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모든 사회 문제를 바꾸는 첫 번째 길은 공동체로 회복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은 주민이 필요한 걸 주민이 계획하고 주민이 실행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동네에 필요한 건 누가 제일 잘할까요? 거기 사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그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서는 누가 제일 잘 쓸까요? 필요한 사람이 계획해야 계획 잘 나와요. 일해보신 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네, 센터장님이 하라고 아무리 시켜봐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은 밤새서 세워놓고 밤새 하고 가십니다. 그럼 실행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계획 짠 사람이 실행하는 게 최고예요. 원래 필요한 놈이 계획해서 실행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행정은 행정이라고 저희 주인님 가셨나?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제일 잘하죠?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죠. 근데 공무원들이 왜 우리 마음에 드는 행정을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드는 행정은 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계획해서 내가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시민에게 예산을 드리는 건 행정에서 주고 싶어, 시혜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야, 너네들 어차피 해봐야 못하잖아. 내가 직접 할게. 돈 내놔. 자, 대신에 너네들 절차에 맞춰서 계획서 써줄게. 너네들 절차에 맞춰서 실행해줄게. 돈 내놔. 우리 돈이잖아요, 원래. 자, 그렇게 진행하는 주민참여사업의 3가지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의 목표는 우선 주민을 등장시킵니다. 재미난 자존감과 소소한 해결로. 그러니까 악기 모임, 공예 모임, 만나서 책 읽고 밥 먹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줄창 공격하시는 뜨개질 하는데 돈을 왜 줘야 되니? 재미난 자존감과 소소한 해결을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우리 마을 공동체를 복원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면 미친 사람 소리를 들을 겁니다. 자, 우리 뜨개질 하면서 같이 이야기해보자. 악기 치면서 놀아보자. 라고 시작을 하는 주민의 등장을 먼저 저희는 원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연결을 위해서 저희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이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도 하고요. 민주적 의사소통과 협동의 경험을 여러분들 시민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주민자치하고 의사결정하고 하자는 거, 협치하자는 거예요. 이런 시민들이 많아져야 주민자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주민자치하는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치는 귀찮은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고 해달라면 그냥 편해요. 근데 내가 직접 자치하려면 한 달에 3번 이상 회의를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져간 숙제를 해야 돼요.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성남시 주민자치회에 소속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인지 거기 직원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자치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센터는 여태까지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우리 센터는 그럼 뭐가 했냐? 2013년에 송파마을넷이라는 곳이 마을 공동체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결성되었습니다. 그 송파마을넷이 2015년도에 송파구 마을 생태계 조성 지원단이라는 곳을 위탁받아서 마을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어받아서 저희가 마을자치센터에서 마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의 역사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민간 위탁형으로는 작년 10월에 시작했습니다. 네, 원래는 내년 10월까지는 확실히 해야 되는데 없어질지 않을까 요즘 좀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마을하고 자치가 통합되어 있는 센터예요. 그래서 마을팀과 자치사업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장 과정에서 봤을 때 마을에 등장한 주민들이 결국은 주민자치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같이 존재하면서 마을에서 끌고 자치로 넘기고 자치에서 다시 마을로 돌아오시고 이 구조를 꿈꾸고 있고요. 좋은 마을 공동체라는 법인에서 수탁 받고 있어요. 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은 이렇게 3가지인데요. 우선 마을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공간도 조성하고요. 내년 12월에 거여동에 건물 완공하는데 알고 있으세요? 마을 활력소라는 공간에서 저희 주민들 만나려고 공간 조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제 행정과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쪽에서는 주민자치 아카데미와 주민자치 운영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를 유도해드리고 있어요. 주민자치회 6개를 지금 시범동을 하고 있는데 뒤에 한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전동에서 하면 너무 좋겠는데 아직 6개밖에 안 돼서 주민자치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선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하고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예산을 받고 행정의 룰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행정과의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주민들이 개개인이 행정이랑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행정과 룰 협상을 매년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 친해요. 주인님이 계셔야 이런 맞다고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희 조직도고요. 센터장님 필두로 마을팀, 자치팀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마을팀장인 제가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죠. 떨려 죽겠네요. 그래서 저희 주요 사업은 공모사업과 교육사업 그리고 네트워크 아카이브 이렇게 있는데요.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건 사실 이 두 사업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공모사업 지금 공모사업 혹시 참여해 보신 분? 그래도 꽤 되시네요. 공모사업에 되게 많은 불만이 연초에만 있다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6월달까지 늘려봤는데 제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매달 적습니다. 1월에 한 건, 2월에 한 건, 3월에 한 건. 저희 직원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던데 그건 되는데 우선 공모사업으로 주민들이 많이들 참여하시니까 최대한 늦게까지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막 갈래를 더 쪼개놨어요. 그래서 얘는 1월에 했고요, 얘는 3월에 했고, 얘는 5월에 했고, 얘는 9월에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9월까지도 늦춰봤어요. 교육사업, 오늘도 교육사업의 일환이고 저희 다양한 교육들 하고 있는데 저희 마을자치센터 교육 평가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제가 직원이 저희 이번에 얼마 전에 이 탐방교육 갔다 왔거든요. 그런 결과 보고서 처음 봤어요. 만족도 조사 5점 척도에 만족 이상 100%. 박수 한번 쳐주세요. 확실히 저희 젊은 직원 한 명이 아주 톡톡 튀는 발상으로 행사 잘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제 발굴하고 문과워크숍 진행하고 계획서 제출해서 주민총회 하시고 의자 선정하고 사업기반 마련하고 사업 실행하시면 주민관계망이 확충되겠죠? 요걸로 다시 주민의제 발굴하시고 워크숍 하시고 계획하시고 총회하시고 요 프로세스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공모사업은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근데 이 주민총회라는 이 구조는 사실 지금 작년에 법으로 확정을 박아놨으면 이제 영원히 하는 건데 아직 법까지는 못 갔고 조례로 하고 있으니까 동네에서 주민자치를 하게 되면 이 사이클 안에 어느 곳이라도 탑승하시면 결과적으로 요걸 통해서 요거해서 이렇게 갑니다. 우리 동네에 필요한 건 우리 주민들이 결정하는 사이클을 돌게 돼요. 그래서 송파구는 올해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 저의 고민은 공모사업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가 사실 고민이에요. 공모사업 참여하는 주민들과는 나름 열심히 소통하고 있는데 공모사업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은 교육사업으로 만나라 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듣지만 그분들 잘 안 오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도에 12 이렇게 조금씩 늘어났죠. 구비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12 5천만 원 준답니다. 여러분들의 밖에 나가시면서 서명이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네, 여러분들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해보니까 확실히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시죠? 동네에서 주인의 컷을 가지고 가려는 세력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인됨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녹음하는 거 알고 하는 말이라 좀 더듬거렸어요. 녹화해도 되나? 주민자치회 이렇게 6개에서 하고 있어요. 가락동, 마천이동, 광희이동, 위례동, 잠실본동, 잠실사동 주민분들 좋겠습니다. 저 석촌동 살아서 내년에 한다 그래서 기대했는데 보류됐어요. 사진 찍으실래요? 그래서 지금 1기 주민자치회까지 종료가 됐고요. 지금 그 6개 동에서는 2기 주민자치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확대동 진짜 하고 싶어요. 연락도 많이 오거든요. 언제 하냐고. 사실 저도 석촌동에서 지역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선 안 껴주니까 주민자치회를 좀 해야 거기 가서 나도 내 목소리를 낼 텐데 점점 보류됐습니다. 나쁜 분. 그래서 결국은 저희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한 15분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좀 두서없었지만 뒤에 계신 두 분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두 분 다 저보다 훨씬 고학력자시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 질문은 끝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자치센터 김태곤 마을지원 팀장님의 발제를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서울시 동남권 MPO 지원센터 이정희 센터장님께서 동남권 MPO 지원센터 소개와 중간 지원 조직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해야 됩니까? 네. 김배훈 팀장님이 너무 톡 튀게 잘 만드셔가지고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갑자기 혼동스러워서 되게 자신있게 나왔다가 여기서부터 또 떨리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동남권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일단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 동남보다도 다시 한번 마을 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중간지원 조직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새로운 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께서 중간지원 조직을 통해서 마치 세금을 날로 먹은 듯이 얘기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중간지원 조직까지 폄하되고 있어서 제가 폄훼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간지원 조직이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중간지원 조직은 시민사회 성장을 100년 전부터 계획했고 70년대부터 계획했던 수많은 소위 얘기하는 북유럽 국가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심지어 일본에서까지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1번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다?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참여 구조와 자치구조를 고민하는 모든 시민사회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면 당연히 있게 되는 구조인 조직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명료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제가 왜 일본이 중간지원 조직을 활성화하려고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이 고베 지진이 났던 그 당시에 행정이 들어와서 고베 지진을 대응하기 이전에 이미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의 구조로 저희는 경험이 되게 많잖아요. 떠오르시는 거 많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역사회의 문제라던가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시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본에 이제 95년도 고베 지진을 중심으로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그 공익법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의 활동력을 조금 더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를 해서 MPO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일본이. 그렇게 보수적인 일본이.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저는 이제 시민운동을 한 30년 했으니까요. 그 2000년대 초반에 도대체 이 MPO법을 통해서 지원되는 중간지원 조직 형태가 뭔지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4차례의 연수를 갑니다. 법은 어떻게 생겼고 뭐 하려고 만드는 거고 또 그래서 현장은 어떻고 라고 하는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공부를 했고 실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구조 그 다음에 시민들의 참여구조를 좀 더 인큐베이팅 해주는 역할 그리고 중개 역할인 거죠. 자원이 어디 있는 곳인지 잘 모를 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주는 그리고 비영리 영역도 아시겠지만 이게 박 시장이 얘기한 게 아니고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학자께서도 비영리도 이제 경영의 시대다 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영역이 단단해지고 탄탄해져야 어떤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우리식으로 해결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고민을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저희도 고민을 시작했고요. 저희도 2000년대 초반부터 고민을 했지만 사실은 지원 체계라던가 이런 게 고민은 여러 번 했지만 서울시는 매우 나중에 생긴 겁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마치 이것을 구성한 양 오해가 있는데 실은 맨 나중에 보실 수 있지만 2000년대, 그러니까 2003년?
그 후반에 이미 광역은 미리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남, 현재 제주까지 이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MPO 지원센터인 이 중간지원조직 형태가 이미 생겨났다. 그래서 서울시는 오히려 좀 후발기였고요. 그 늦게 있었지만 이 중간지원조직이 해야 할 주요한 역할들을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잘 만들어 놨었는데 매개하는 역할이고 지원하는 역할이고 또 사실 되게 이제 중요한 과제이죠. 중간을 지원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새로운 가치들과 새로운 성장 기반들을 고민해야 될 의제들도 함께 고민하는 곳으로 이제 자리매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이 해야 할 역할 중에는 중간에 있다고 하는 위치상 어디랑 중간인지는 마을이나 저희는 사실은 주로 마을은 행정과 주민 사이이신 거잖아요. 거꾸로 기업과 어디와의 사이에 또 중간지원 조직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만나시는 중간지원 조직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도 여러분들의 자원봉사 현장과 어떤 행정체계의 중간지원 조직인 거고 조금 이따 만나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어디와의 연계 이런 중간지원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있다고 하는 위치성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저희도 공동체 공동과제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자 역할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실제 이제 저희는 또 MPO센터는 공익활동 생태계 사회적 경제를 포함한 마을까지의 전체적인 공익활동의 생태계를 좀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필요한 의제를 가져와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야죠. 예를 들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저희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부터 큰 공익법인의 운영까지 이 기후위기를 기업에게 맡기거나 정부에게 맡기는 것으로 해결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저희가 중간지원 조직들이 사실은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 MPO센터는 그래서 그 영역에 조금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MPO센터가 저렇게 자원봉사, 마을, 지금 계시는 사경, 그다음에 도시재생, 풍락동의 도시재생 하는 큰 그룹들을 보시잖아요. 저런 중간지원 조직들을 포함한 그 시민들의 참여 구조를 독자적이면서도 조정 가능한 역할들을 하려고 이렇게 사실은 제가 또 설명 쉽게 우산을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상상하시면 우산을 덮어서 제 영역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산을 거꾸로 세워서 이 위에 모든 자발적 구조가 독자적이면서도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실은 저희 MPO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MPO 센터가 서울시는 이름이 돼 있지만 대전 가시면 사회적자본지원센터로 이름이 돼 있으시고요. 광주에 가시면 물론 NGO 지원센터도 있으시고요. 또 공익활동 플랫폼이라고 하는 지원센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만나실 때마다 저 영역에 가면 내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의제를 실은 아까 제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전환하고 혁신해야 될 의제에 대해서 변화를 주문하는 역할을 마을센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사경센터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비영리 영역의 공익활동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건강한 전환을 주문해주는 역할들을 저희 센터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사실은 최근에 쓰면서 여러 단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발굴된 주민 모임을 시민조직으로 만들어가는 가치 창출 기능이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예를 들었더라고요. 어제 TV에 봤더니 10년 전에 MPO 조직이 몇 개밖에 아니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성장해서 2천여 개가 됐다. 저는 이건 박수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이런 조직적 기능이 많아지는 건 어떤 걸 상상해야 하냐 하면 본인을 반대한다를 떠나서 요구를 칭찬한다를 떠나서 내 가치를 중심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 결정권이 강해진 것이다. 시민 결정권이 강해지는 것이다. 그럼 그 결정권에 당연히 예산이 잘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세계적 흐름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은 저는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역할들에 좀 주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티권 팀장도 말씀드렸지만 구가요 지금과 같은 체계의 고정적인 자치구로만 상상한다면 지금처럼이겠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영국 연수 갔을 때 놀랬던 건 어떤 구는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면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동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뭐 동장님 안 계시지만 동장님을 공모하면 안 되나요? 뭐 예를 들자면 옛날에 금천구에서 했었죠.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구나. 그걸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동장님도 공모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공모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의 체계에 대해서 그렇게 상상이 가능한 형태의 새로운 영역들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한 시장의 생각이 아닌 겁니다. 한 시장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수많은 주민조직에서부터 시민사회까지 다양한 영역들이 이런 변화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체계가 지원해드리는 건 저희인 거고 그 지원을 당연히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퇴행을 하려고 해서 약간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결국에는 우리가 생산하는 정책이 우리 구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저희의 NPO 영역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좀 진행되면 저희 NPO 센터는 그래서 아까와 같은 중간에 위치했다고 하는 위치성 때문에 하는 역할이 아까 저희의 큰 미션은 저희가 개입하지 않지만 연결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저희 사업은 촉진하고 협력하고 지원하고 그 연계해서 가치 확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는 네트워킹, 역량 강화 다 이제 이미 익숙한 단어들이시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담론 형성인 거예요. 다른 영역하고 조금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시민들을 더 지원하기 위한 더 확장되어야 할 구조이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자면 그다음 기후위기 같은 커다란 지구적 의제가 우리 집에 올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유형의 형태의 담론적 구조를 하려면 공론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4개의 자치구니까요. 4개의 자치구마다 포럼을 벌리고 있고 송파 포럼 지난 27일 27일에 해서 송파에서 기후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포럼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장활동가들의 연구를 지원합니다. 정책 전문가 연구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의제를 내가 연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전문가들이 동남 지역의 MPO는 어떤 상황인 거고 동남 지역의 MPO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땅값이 비싸고 건물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규모의 조직체를 자생적으로 가지기 굉장히 힘든 구조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 짐작을 하지만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발견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또 문제 제기하더라고요. 어디 조직 갔더니 공유 공간에 한 8개 단체 들어와 있는 곳에 그냥 책상 2개 차지하고 있는 시민단체더라. 그럼 이 단체가 불건강한 거냐? 보통의 잣대로는 아니 이렇게 조그만 단체가 무슨 단체성을 가졌겠어 하지만 시민사회는 누가 어떤 잣대로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댈 수 없습니다. 그 고유의 성이 있는 거고요. 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제는 책상 2개에 갇히지 않습니다. 나가면 아시다시피 요즘에 동물권도 책상 2개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퇴행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공유성들의 공간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게 그 지역 상황마다 다 다른 거죠. 경남 지역은 책상 10개 놓고 한 3, 40명의 활동가들과 일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네, 그렇게 하려면 1년에 뭐 굉장히 많은 영역의 자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민사회는 비영리 영역은 책상 2개 차지했다, 1개 차지했다라고 하는 규모적 구성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이제 가치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게 저희고요. 물론 중요하게 이런 교량자 역할들이 이제 저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센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쭉 이런 역사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지방자치법에 관련해서 주민자치 얘기를 했지만 시민사회 지원하는 법이 사실 없습니다. 시민사회 기본법도 없고요. 시민사회 관련한 법은 없지만 서울시는 이런 조례를 잘 제정이 돼 있었고 최근에 이제 조례가 대못으로 폄훼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조례에 의해서 저희는 하고 있고 이제 2014, 15년부터 만들었던 커뮤니티 오브 공감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미션스럽지 않고 비전스럽지 않지만 저희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연결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는 형태의 지원 체계를 고민하고 있고요. 공감센터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영역을 나눠서 의제 형성, 그다음에 협업 공간 지원이 좀 돼서 저희의 1인 활동가들이 입주해서 교육장과 회의실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중요한 건 저희는 포럼이라고 하는 공론장을 상시화해서 여기에서 의제들이 좀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오래된 건 아닙니다. 20년도에 생겨서 기반 구축하고 역량 지원하고 또 네트워킹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크진 않죠. 올해도 1조 갖다 썼다고 해서요. 시민사회 전체가 10년 동안 실제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는 6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시때때 모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이해를 하실 건데요. 필요한 거를 언제든지 저희에게 제안해 줄 수 있도록 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저기는 기록을 해서 아카이빙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뭐 기록할 수 있으신 거, 그 다음에 연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포럼 열 수 있는 거, 그리고 저희 이제 매우 중요한 전달체계인 자치구의 워킹그룹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쭉 보셔도 좋은데요. 이후에는 이게 아마 공유되실 건데 혹시 봐주세요. 뭐 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를 잘하기 위한 기록 과정자. 그래서 저희 센터는 공익활동가 아키비스트라고 하는 과정을 매해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별일 없으면 운영을 해서 어떻게 잘 기록할 건가에 대한 습득을 하고 본인이 본인 단체를 기록하는 일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렇게 44개 정도의 조직이 올해 지금 자기 기록들을 하고 있어요. 어디가 정치적이고 어디가 편파적인지 저는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누구를 지원하느냐에 불건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다 명기를 해보았는데 제가 누르시고 찾아봐도 이렇게 세계 전통문화 놀이업체 이게 어디에 소속이 됐다라고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저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송파구도 다양한 단체의 활동들을 지금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영상 기록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단체 활동 역사는 많이 긴데 한마디로 내 단체를 소개할 수 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싶은 조직들도 언제고 누구고 할 수 있어서 지금 11개 조직들이 지금 각각의 의제를 가지고 영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인데요. 쭉 보시면 익히 들어보셨던 단체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열심히 현장에서 하고 있었던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기록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저희 유튜브에 이미 파란 하늘 공동체가 자기 기록을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이후부터는 거의 마을 활동이랑 비슷할 텐데 주로 NPO 의제에 관련된 공부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그 전에 인큐베이팅으로 조직을 좀 더 길게 지속 가능하게 가지려면 어떤 게 필요할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수시여요. 그래서 언제고 전화 주시면 1대1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금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들어봐도 크게 정치적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은 그런 조직들이 실제로 필요한 설립이나 회원 모집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를 저희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을 모시고 특강을 통해서 전체 비영리 영역의 흐름이라 사회 혁신의 흐름을 공부할 수 있도록 특강을 열어드리기도 하고요. 경력학교를 통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맞춤형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지원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NPO 학교도 그 밑에 보시면 조직들이 필요한 교육을 지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NPO 학교도 11개 조직 정도. 그다음에 사회학습은 앞에 탐방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그 탐방 기능을 가져가서 하기도 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는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 필요한 한살림에서는 자기 필요한 사례학습, 그 다음에 송송이라고 하는 인권 모임에서는 상고생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들 인권에 관련된 캠페인들을 진행하십니다. 쭉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공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오금동에 있는데요. 실제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책 다 수립했는데도 현재 한 900명 정도가 이 공간을 사용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이 가지는 특성상 이런 공유 공간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요. 현장 연구는 한 장 더 넘겨보시면 5개 의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본인의 틀에 맞게 연구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좀 더 내 운동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형성하는 데에 스스로 나서서 지금 연구 중이세요. 보시면 이 재밌는 주제들이 조금 있어서 이게 나중에 자료집으로 묶어지면 선생님들 그 활동하실 때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론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민사회 포럼이 4번 벌어지고 있고 지금 지역별로 또 포럼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자치구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NPO에 지원하는 여러 사업이라던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의제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매우 중요하게 기후위기라고 하는 공동의제를 가지고 4개의 자치구의 시민사회가 지금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각각이 다르지만 같은 형태의 활동들을 벌이고 있고 송파는 특히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올 연말에 띄울 수 있을 만큼 기존에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중간지원 조직의 설명에 더 많은 시간을 쓴 이유는 지금이 그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시기여서 그렇습니다. 서울이 선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늦게 가고 있고요. 이미 전국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지원 구조가 이렇게 광역 단위로 최근에 이제 제주도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간지원 조직이 하는 오해 없이 그들은 시민의 참여 구조를 고민하는 시민의 참여 구조를 지원하는 형태의 매우 필요한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그림과 함께 마지막
저희 동남센터를 보여드리면서 네, 이렇게 4개 구에 저희가 센터가 여기 있고요. 더 좋은 삶을 위한 여러분들의 수많은 활동을 응원하고 또 지원합니다. 그 활동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그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원해드리는 역할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동남권 NPO 지원센터 위정희 센터장님의 발제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수정입니다. 제가 빨간 거 누르는 거 뭐예요? 이거 빨간 건 이거 이렇게 아, 내려가는 네네네.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아니고요. 네, 제가 이거 너무 걸 쓰다 보니까 좀 생소하네요. 네, 제가 오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 발표를 좀 드리는데요. 편하게 준비하면 된다는 그래가지고 편하게 왔는데 지금 앞에 두 분 발표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준비를 열심히 해오셔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3가지 정도를 좀 빠르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송파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송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을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깨지긴 힘들어요. 네.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란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도 여기 그때 김태권 감사님께서 그때 마을에 대해 설명하고 제가 사회적 경제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이제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자리가 또 생겨서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참 오랫동안 마을과 함께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사회적 경제라는 거를 정의하는 거는 다 틀린 것 같아요. 행정적에서 정의하는 거 그리고 또 저희 지원 기관들이 또 정의하는 거 모든 게 틀리는데요. 일단 저희가 마을에 왔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좀 기억하기 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앞에도 계속 사회문제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회 문제를 그 NPO에서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마을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마을 공동체가 마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역 공동체가 붕괴된 걸 회복하는 걸 마을 공동체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을 드려도 되죠? 네, 아마. 네. 네. 그래서 가장 앞에 계신 분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앞자리에 아까 계신 분들 국회의원 자리 아니라고 다 앉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감사님께서 혹시 제가 질문 드릴까봐 다들 다시 더 걱정되고 계시는데 가장 제 눈에 가장 가깝게 계신 분한테 여쭤볼게요. 이 사회 문제가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멀리 있지 않고 저의 일상생활 가장 가까이 있는 네. 저와 밀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문제,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 문제. 문제가 뭔가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거, 이상한 게 아니라 네. 불편함을 느끼는 거 말고도 밀접해 있는 이제 주변의 모든 것들. 네,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각각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는 일자리 문제들 그리고 환경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이런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사회 문제를 기업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기업들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라고 저희가 말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 4기업이 보통 저희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NPO에서 죄송해요. 배터리가 네. 그래서 아까 NPO 잠깐 활동 소개할 때도 거기 사회적 협동조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희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의 어떤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10년 전부터 이 마을 안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는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지역 안에서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센터 혹시 여기서 송파구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오늘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지금 세 분. 그 세 번째 줄이 좀 문제가 있네요. 네. 세 번째 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오늘 통해서 저희 센터를 많이 알게 되실 텐데요. 지금 아까 그 세 분은 아까 같이 지금 아름다운 음악을 저희에게 들려주셨잖아요. 이 네 분이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2년 10월에 문정동에 송파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2014년도에 그 마천동 혹시 저희 센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생긴 데인데 저기 다리 밑에 송파수검사 앞에 네. 잘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많은데 아니면 카페인 줄 알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 센터가 아니고 카페 안에 센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센터 안에 이 카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마천동에 있는 센터는 2014년 9월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 송사단 매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2019년 11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살고 계시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아까 사회적 경제 기업이 어떤 것들이 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네 가지 기업 유형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의 총수가 2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이 마을 안에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들을 빠르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그러면 어떤 업종에 분포하고 있느냐? 아까 제가 세 번째 줄 말씀드렸죠.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기업은 무엇을 하는 거죠? 자, 네, 수익을 창출해야 되죠. 그래서 이 네 분이 오늘도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셨는데요. 이제 좀 더 고도화돼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돈을 받으시면서 공연하는 그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엄청요. 네, 이렇게 답변 드리고. 네. 그래서 지금 업종은 모든 분야의 망라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는 업종은 제한 없이 모든 분야에 금융업만 제외가 됩니다.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활동했냐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이 지역 안에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갑자기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좀 당황하셨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지역 안에 돌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돌봄 문제를 그럼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궁금하셨죠? 네. 네, 항상 뒤에서만 대답이 나오네요. 네, 우리 강사님이 많이 궁금한 게 많으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라는 거 저희가 2017년에서 2019년도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 주체가 돼서 이 활동을 했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은 공동모금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요. 사실 처음에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집안에 온갖 쓰레기와 짐들을 쌓았는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가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구들을 저희가 처음에는 주민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집들을 이렇게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가서 문제를 해결해서 정리하는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여기에 참여했을 때는 한국정리수납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진행을 했고요. 이게 점차 3년차 되는 시점에서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돼서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또 아까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미세먼지 극복 프로젝트는 어떤 문제에 저희가 주력을 했을까요? 네. 미세먼지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020년, 21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제 활동이 좀 침체되면서 그리고 활동이 제한이 되면서 근데 2019년도만 하더라도 기억나세요? 저희 나갈 때마다 미세먼지 해가지고 못 나간 쪽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만 그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이 뭉쳐서 이 미세먼지 문제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가지고요. 그때 나온 게 미세구차라 그래가지고 사회적 기업 한 군데가 있었는데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구하는 차를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9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그런 차를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수직정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건물 안에 그 식물들이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미세먼지가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폐기능 강화 프로그램. 특히 어르신들이 문제였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이제 이런 제품들을 좀 배포하고 했었는데 그 어르신들이 지하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건강 관리도 잘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포츠 관련 업체에서 폐기능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지속 가능한 숨쉬기 생활 개선 프로젝트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함께 계속 그 시대 그 상황에 문제가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왔고요. 주로 많은 부분들이 돌봄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거는 혹시 우리 센터에 와보신 분들은 저희 출입구에 보시면은 여기 함께 행복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어떤 거냐면 올해 저희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돌봄 SOS 센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지금 도시락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만드시는 분들이 만드시면서 몇 개 남는 도시락들이 있으세요. 근데 많지는 않지만 이 냉장고에 넣어두면은요. 지역에서 사실 점심이나 이런 해결이 어려우신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편하게 좀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가 출입구 바로 앞쪽에다가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데요. 일단 11월까지는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계속 하려면은 경제적인 가치, 경제적인 어떤 성과들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지금 홍보물을 각피쉬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저희 5개 가져왔는데 지금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참여하는 오늘 방문하신 기관들한테는 1개씩만 일단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환경이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환경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 모두 자본들이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처럼 뭔가 설비를 개발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무엇일까 고민해서 지금 나온 게 그 온트리라는 앱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거 아마 참여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거 만들고 나서 송파구 환경과랑 함께 홍보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앱이 깔려서 시행이 됐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1,3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00점을 달성하셔서 10월까지 1000점을 달성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3일 내일모레죠. 내일모레 이 나무가 식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트리 앱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우리가 생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활동을
계속 하시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활동들을 그 SNS에 남겨주시면 그 아까 1000점 지금은 이제 3000포인트로 좀 올라갔는데요. 너무 1000점 이루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이런 활동들을 사회적 경제기업들과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음악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셨지만 이 지역 안에는 실제적으로 마을 공동체 안에서 아까 뜨개질 이야기였죠. 네, 뜨개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이거를 주변 분들한테 주다가 어느 순간 이거를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본인의 재능을 단순히 그냥 취미 활동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내가 만들어서 네 돈으로 사라. 네, 이건 제가 만든 이건데요. 일단 그런 기업들이 이 지역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저희 아까 송사장 저희 센터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그 안에서 본인들이 만드신 거를 이렇게 저희 송사장에 협동조합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 되셔서 이 물건들을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류는 다양합니다. 수공예품 많이 있고요. 건강차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아트상품, 가죽가방. 그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꼭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송사장도 2019년도에 만들었는데 많이 방문객이 많이 줄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센터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송사장 입구는 개방을 했지만 많이 지금 매출이 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는 송사장 온라인 몰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음악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 센터에서도 이런 교육을 직접 하고 있는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2018년도에 그 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돈을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요. 코끼리 배움터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고 관련된 지역 안에서의 어떤 그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하신 분들의 작품을 가지고서 전시회를 조그맣게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지금 교육 네트워크에서 관련돼가지고 지금 코끼리 배움터 시즌2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1월 말 정도가 되면은 좀 시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 완성본이 나올 텐데요. 그때는 저희가 이 지역 안에 있는 기관을 방문해가지고 이 온라인 컨텐츠를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과 저희 중간 지원 기관은 오래전부터 이 마을과 함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을에 계신 분들이 우리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와 함께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마을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합쳐지게 되면 같이 잘 활동하게 되면 이 마을이 우리 송파가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ESG 경영해서 많은 공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 지금 오전에 저희 여기 3개 기관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체가 서로 협력하게 되면 송파구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게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인 성과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영리기업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복지관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앞에 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해서 저희 사회적 경제기업들 도와주시고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들 마찬가지로 이 지역 안에서 사회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건네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각 영역에서 질문이 2개씩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못 나가십니다. 자,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 한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세훈 시장님이 아니라 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선 이제 시민 참여에 대한 예산을 대폭으로 삭감하실 생각이세요. 뭐 성과와 이런 거와 무관하게 뭐 어디는 70% 삭감, 어디는 50% 삭감, 어디는 30% 삭감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놓고 그냥 다 삭감하셨지만 우선 지금 주민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사업비는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정확보가 되지 않으면 센터가 없어지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직원이 아니라 비상근 활동가로 활동을 하던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겠지만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전에 서명운동이라든지 뭐 시의회 질의라든지 구비 확보라든지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이웃 만들기 사업 참여하시고 계시죠. 내년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하는 데는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꾸 나서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시민단체들 너네들 밥그릇 지키게 하는 거 아니냐? 아, 억울해 죽겠습니다. 아닌데 이렇게 혹시 이런 서명이라든지 직접 목소리 내실 수 있는 시간에 아니면 지역 뭐 구의원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동네에서 이런 거 해서 너무 좋은데 지금 시에서 안 한다고 하고 구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 우리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내년에 이런 거 잘 도와주는 사람 선거에서 뽑고 싶다. 이런 얘기 한마디씩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2개씩 마을 하나고 이제 나머지 하면 2개와 1개씩 나왔습니다. 네, 앞에 마이크 갖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외국인 주민 대표자 대회 전 이사를 했던 타키 유카리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다문화 관련된 정책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앞으로 그 자치단체에서 선박구 자치단체에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그런 것이 단체는 있는데 그 지구인으로 같이 하는 것이 계획이 있는지 서남권보다 외국인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하고 함께하는 또 외국인도 지금 연주하시는 분들 일본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또 나이도 많아지고 고령화 사회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 생각할 때 외국인과 함께하는 그런 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민 담론 형성을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중간지원 조직은 의지를 형성하지는 않아요. 약간 이제 저희가 의도하고 저희가 기획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처럼 내가 느끼는 이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그 순간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이신 거잖아요. 하지만 거꾸로 보면 그 지역사회를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의제이니까 그래서 그 인큐베이팅 기능을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조직이 지금 형태가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유형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시면 정답을 제안 드리기보다는 이 모임은 협동조합이 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100명 이상, 50명 이상이 발기총회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사단법인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 길을, 그러니까 지금 모임이 있으신 거고 문제도 있으신 거고 모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 길을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저희 북남권 NPO 지원센터에서 하고요. 그것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NPO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 이제 우리 공익활동가들과 직원들이 가셔서 중요한 핵심이 뭔지 발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조직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컨설팅을 해 드릴 거예요. 언제고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중간지원 조직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제안 드리는 조직들은 실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그 순간부터 개입해서 관여를 해서 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의제를 잘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동남권에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질문 보고 싶었던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 안에서 센터 안에서 외국인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 많은 지역에서 외국인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센터 안에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데 송파구에서 아직 외국인이 아직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걸 네, 언제 뭐 어떤 것이 필요할지는 저희가 어떤 게 필요할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파구 행정체계 내의 외국인 지원 체계는 송파구 담당에게 아마 직접 질의 가능하실 거고, 송파구도 외국인 지원에 관한 특별한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상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기 송파구만 해도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런 지원 체계를 찾아가는 길도 아마 마을 마찬가지고 저희 센터에 오시면 찾아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직을 구성하셔서 먼저 출발하시면 저희가 뒤에서 돕겠습니다. 구성하는 거는 다 하고 있는데 자치센터 안에 외국인이 없다. 저희 센터 안에요? 네. 다른 자치단체도 다 외국인이 있거든요. 근데 송파구는 아직 계획이 없다라는 소식이 있고 같이 하는 주택이라는 어떤 걸 같이 할 수 있을지 저희 네. 끝나고 잠깐 얘기해 보시죠. 아마 그 뜻은요. 그 주민 자치회에 외국인들이 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송파구는 다른 그 일정부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송파구는 그거를 아직 인정 못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의 회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마을자치센터이지만 제가 마을팀장이라 자치에 그렇게 디테일까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은 다 되어 있으시죠? 네. 외국인 등록증 다 말고 받으셨죠? 마을 공동체 사업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 모두가 참여 가능하신데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하면 마치고 연락드릴게요. 확인하면 행정과 논의에서 최대한 그 부분은 빠르게 수정될 수 있도록 확답은 못 드리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있을까요? 네.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시면 네, 앞에 계신 분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남권 NPO 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민이고요. 세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저는 김태곤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공모사업을 하는 주민들과는 소통 창구가 있는데 활동을 하지 않은 주민들과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향후 이 활동을 하지 않는 주민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상상해 보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올해 사업 계획에 대화 모임이라는 걸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의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사업비 카드를 들고 가서 밥을 사드리면서 회의록을 써드리겠다가 사실 이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과 대화하고 싶은 가장 큰 도구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밥 먹으면 큰일 나는 세상이 돼서 올해 그 예산이 그대로 사실 남아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하여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마을이나 자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 가서 회의록 작성해드리고 식사나 모임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일을